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5일입니다. 21년도 벌써 한 달도 반이 지나가네요. 며칠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또 어느 순간 이 유튜브가 숙제가 된다는 느낌도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참지 못하는 간절함 있을 때 또 올리는 것도 좋겠다 해서 좀 게으름을 좀 피웠습니다. 그 51쪽 올리편 51쪽 계속 여기서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그 말은 여기가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림 1-8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8에 관련해서 이제 자율신경 분절을 설명을 드렸는데, 인터넷에 네이버에 가셔가지고요, 자율신경 분절이라고 치면은 그 제일 상단에 제 블로그가 나오더라고요.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자율신경 분절. 또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자율신경 분절에 대해서 제 이미지 사진이랑 그림들이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도 또 자율신경 분절이라고 치면은 그 이미지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미지에서 제 그 그림 설명한 것들이 또 바로 나오면서 제 블로그가 안내가 되니까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자율신경 분절과 관련된 내용들을 치시면은 제 그 블로그에 그 그림 이미지 사진이 올라오면서 설명들이 돼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파동자리, 균형자리라는 것은 쉽게 해서 오른쪽 손목의 파동자리는 뭐가 될 수 있다? 그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손끝도 될 수 있겠고 발꿈치도 될 수 있고 어깨도 될 수 있고 머리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균형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근데 처음 입문하는 분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우선은 대형자리 관점, 그 수지침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머리면 머리, 손에서는 가운데 손가락이 머리를 중심을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팔, 오른다리니까 오른쪽 넷째 손가락은 오른팔, 오른쪽 새끼손가락은 그 오른쪽 다리에 해당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우선은 오른쪽 발목이 아프다 하면 오른쪽 발목, 오른쪽 손목이 아프다 하면 오른쪽 손목에 해당되는 대형자리를 치료점으로 잡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손목과 균형을 이루는 게 어딘지 이를 찾아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 소개 21번째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51쪽 하단에 보면은 보통 이런 탄발지, 지금 윤정이가 양쪽 엄지손가락 끝마디죠. 이 끝마디가 제대로 안 구부려졌다, 안 펴져서 왔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가냐고요? 한의원에 올 생각을 못 하죠. 주로 이제 정형외과나 소아과나 이런 데 가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가면 뭐라 그러냐? 이런 경우는 주로 인대나 이런 쪽에 근육, 이런 쪽에 관절에 염증이 있어서 그렇다. 대부분의 병원에 가면 다 뭐라고 얘기하죠? 염증.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소염제 또는 아프니까 진통제,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죠. 근데 한방에서는 단순히 엄지손가락만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엄지손가락과 균형을 이루는 곳이 어디냐, 또 엄지손가락이 무엇 때문에 존재를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양쪽 엄지손가락 끝마디는 우선은 다리에 해당되니까, 특히 발목에 해당되는 대형자리니까 발목의 문제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어디에서 나와요? 예를 들면 손목에서 나오니까 손목이 어디예요? 허리잖아요. 그럼 허리의 문제로 보는 거고, 또는 이 엄지손가락을 지배하는 신경은 어디다? 경추 7번, 8번, 또는 손목은 경추 6번, 그 다음에 손허리뼈라든지 손가락 끝마디 이런 쪽은 경추 7번, 8번 신경이니까 경추 6, 7, 8번 신경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즉 목뼈, 그게 목 디스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목뼈와 관련해서 엄지손가락 끝마디가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오른쪽 팔다리 문제는 간의 문제, 왼쪽 팔다리 문제는 주로 심장의 문제로 보고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무조건 수술해라 하는데 저는 한의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런 침습적인 이런 것보다는 비침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약물 치료, 내과적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침 치료, 한 방에 살 수 있는 건 침이잖아요, 그죠? 침이나 또는 침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시다면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손이 뭐예요? 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으로 지금 이런 남창기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을 보시면서 참고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대응자리의 관점에서만이라도 접근해서 열심히 지압만 해도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안 구부려도 안 펴지는 게 왜 생기느냐? 양방에서는 예를 들면 손가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렇다. 또는 뭐 뼈와 신경이나 근육이나 인대의 어떤 성장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지만은 한방적 관점에서는 이 엄지손가락이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요? 다리에 해당이 되고 끝마디는 발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간마디, 예를 들면 제1지관절, 여기 끝마디가 제2지관절이라고 한다면은 제1지관절이 문제가 생긴다. 또 근위지관절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요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여기는 여기는 무릎 자리니까 무릎이 안 좋아서도 중간마디 예를 들면 일지관절의 문제가 근위지관절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 가운데 손가락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운데 손가락은 머리 목이니까 경추의 문제로 인해서 가운데 손가락이 탄발지가 온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수술적으로 할 일은 아니다. 또 시간이 양방에서 하는 얘기가 또 병원 의사 선생님들 하는 얘기가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저절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절로라는 관점은 또 어떤 면에서 이게 내 몸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회복이 되기도 하고 또 원상으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우리 몸이 이런 자가치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도 되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은 이런 지압이라든지 또는 인체파동 치료를 통해서도 훨씬 빨리 부작용 없는 치료를 할 수 있다. 또 이거를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가 온다고요? 엄지손가락 끝마디는 발목이니까 발목을 다칠 수가 있다. 즉 탄발질을 제때 고치지 않으면은 발목에 염자가 생긴다든지 심하면 발목 골절이 온다든가 또는 발가락과 관련된 무좀이라든지 또는 발바닥이 나무 살 같다든지 뭐 발바닥을 모래알 밟는 느낌이라든지 또는 족저근막염이라든지 이런 증상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탄발지가 단순한 탄발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또는 현재 또 미래의 아픔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53페이지 53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고딕체로 또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달리 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갈색인가요?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윤정이는 오른쪽 발목을 자주 삐고 허리가 약하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진단을 내렸느냐? 즉 방아쇠 손가락 탄발지로 왔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지 않고 다만 오른쪽 턱 밑에 난 점, 그 다음에 눈 밑에 다크서클을 가지고 오른쪽 발목이 약하다 또는 이게 턱이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요? 우리 인체에서 가장 하단부니까 발목, 또 척추로 따지면 요추 5번 꼬리뼈, 또 내지는 이 턱관절이 뭐예요? 다리잖아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니까 오른쪽 다리 쪽이 안 좋다, 허리가 안 좋다는 것을 진단을 내렸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 점하고 턱에 생긴 점하고 양쪽 엄지손가락 끝마디에 탄발지가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라고 이제 제가 반문을 하니까 금시초문이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점을 가지고 내 아픈 거랑 또는 아이 아픈 거랑 연결시키는 데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생소하지만은 이제는 이런 얘기를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상식이 되는 사회가 올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는 여러분들 자녀들 가족들의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 상처, 사마귀가 다 내 몸의 아픔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턱 밑에 난 점이 오른쪽 발목,
왜? 턱이 여기 오른쪽 중심 라인에서 오른쪽이 치우쳐 있으면 오른쪽 발목이고 왼쪽에 치우쳐 있으면 왼쪽 발목이나 무릎이니까. 그래서 오른쪽 발목,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이 턱은 또 어떻게 돼? 발목도 되고 허리도 되지만 허리의 앞쪽은 뭐예요? 장이니까. 예를 들면은 이 앞쪽은 장과 연관된다. 입 주변은 입 주변에 뭔가 뽀로즈가 잘 생긴다든지 잘 헌다든지 잘 튼다든지 이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아랫배도 장도 예민하다. 자궁이나 방광도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다크서클을 보고 어디라고 그랬어요? 눈 주변은 눈은 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실제 왼쪽 오른쪽 눈 다 간이지만 간은 그래서 오른쪽 그 아랫배에서부터 오른쪽 배에서부터 그 왼쪽까지 겹쳐져 있잖아요. 중심선까지. 그래서 눈을 왼쪽 눈까지도 간을 보지만은 그래도 구분을 하겠다면은 왼쪽 눈은 심장, 오른쪽 눈은 간 또는 양쪽 눈은 간에 해당되는 대형 자리다. 그래서 눈 주변에 나타나는 트러블, 뭐 다크서클이라든지 눈 밑에 지방을 보고 아, 간 기능이 약하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윤정이의 그 따님의 방아쇠 손가락을 고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단순한 엄지손가락의 대형 자리만 치료할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 턱 밑에 난 간 그 오른쪽 발목 자리, 그 다음에 허리 자리, 그 다음에 간 그 눈 밑에 다크서클과 관련된 간을 치료해야지만이 양쪽 엄지손가락 끝마디의 탄발지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 윤정이 어머님이 우리 윤정이는 어릴 때 발목만 한번 크게 다친 적 말고는 허리도 괜찮고 장도 튼튼하고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는데 원장님 말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아프지 않다라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또 그 53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래서 우리 몸은 예를 들면 허리 다치는 게 좋냐 손가락 다치는 게 좋냐 그러니까 허리가 더 중요하니까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셔요. 예, 들어가세요. 손가락을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집 줄래 새집 줄게 새집 줄래 헌집 줄래 이렇게 따진다면은 뭐 준다? 이왕 둘 다 안 주고 싶지만은 그래도 줘야 된다면은 헌집을 주고 싶다. 다시 말해서 허리 다칠래 손목 다칠래 하면은 손가락 다칠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4쪽에 그 셋째 줄에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 주로 심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또는 뭐 콩팥이라든가 이런 뇌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심장이 힘들다, 잘 가셔요 얘기를 하지 않는다. 즉 그래서 어느 경우 갑자기 뭐요? 심장마비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평상시는 건강했는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돌연사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즉 힘들 때까지는 또 웬만해서는 아픔을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프다고 내색하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다.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동물의 왕국에서 수컷에 해당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아프다고는 하지 않는다. 아프다고 하는 순간 뭐가 돼요? 약자가 돼버리는 거니까 내지는 패배자 이런 관점이 돼버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명과 직결된 장기는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췌장암이라든가 또는 뭐 위장암이라든가 뭐 대장암이라든지 뭐 간암 이런 것들이 또는 폐암도 마찬가지겠지만은 4기나 3기, 4기 말 돼서야 발견이 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웬만해서는 그 아픔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암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게 조기검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은 그럼 조기에 발견하려면 뭐예요? 수시로 빨리 자주 검사를 하거나 또 아니면은 환자가 아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아프기라도 하면은 뭔가 살이 빠진다든지 입맛이 없다든가 뭐 몸이 붓는다든지 이러면은 병원이라도 갈 텐데 멀쩡하니까 안 가잖아요. 또 내지는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이상이 없으니까 즉 그러니까 검사에 이상이 나오든가 뭔가 통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췌장암이 왜 무섭느냐? 췌장암은 발견이 안 되니까 통증도 4기 말이 돼야지만이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니까 그런 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통증을 표현하지 않느냐가 아닌 거죠. 이런 내장기관, 생명과 직결된 장기들은 뭘로 표현하느냐? 손발이나 팔다리, 즉 사지의 통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목을 삔다든지 발목을 삔다든지 손이 저리다든지 또는 뭐 예를 들면 어지럽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대수롭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한다든가 검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굳이 자꾸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검사해야 돼요? 초음파 해야 돼요? 혈액 검사해야 돼요? 위 내시경 해야 돼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나 상처나 사마귀가 뭐예요? 내 아픔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즉, 눈 주변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 상처, 다크서클, 눈밑 부종이 눈의 병변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눈이 어디라고요? 간이나 심장. 입 주변에 나타나는 트러블이 뭐예요? 입은 자궁이나 방광이니까 자궁이나 방광이 약하다는 걸. 아까도 어떤 사모님이 오셨는데 한쪽으로 몰아 누웠을 때 침이 자꾸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냐? 입이 자궁이나 방광이기 때문에 제가 사모님은 소변이 자주 마렵겠네요. 오줌 소태가 있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다고 이런 얘기 하듯이, 그래서 그거에 단순하게 한쪽으로 몰아 누웠을 때 침이 흐른다는 것이 입만의 문제가 아니고 입과 연관된 내장기관, 그게 뭐 자궁이나 방광일 수도 있겠고 이런 아랫배 장의 문제의 트러블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나무를 봤을 때 나무만 보지 말고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는 관점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치과 선생님들도 제가 번데기 앞에 주름 잡지만은 치과 선생님들 이빨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이빨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머리 긴장이나 스트레스라 누구한테 돈 떼였다든지 사기당했다든지 또는 자식이 속색인다든지 남편이 한다든지 하면은 뭐예요? 스트레스나 신경을 많이 쓰면 이빨이 아프잖아요. 잇몸이 붓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가정사라든가 이런 주변의 환경 여건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 치료해야 된다는 거지. 단순하게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찍어보고 이상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더 아프면 오세요.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라는 거죠. 최소한 환자의 아픔에 같이 공감해주는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전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그 손목이나 발목,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뭐예요? 허리나 예를 들면 목 경추 또는 심장이나 간을 대변해서 시위를 하는 거다. 즉 우리가 데모할 때 데모 주동자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전면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실제 데모 전면에 나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주동자일 가능성은 없다.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당하거나 끈아풀일 가능성이 있다. 그 내면에 그 이면에 있는 주동자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즉 오른쪽 손목이 아프다든지 엄지손가락 끝마디가 아프다. 단순한 손목이 허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끝마디가 발목이 아니라 허리의 문제 또는 간의 문제,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인체파동원리는 그런 관점에서 또 본다는 거고, 또 중간에 보니까 그러니까 한의원에 오니까 오른쪽 손가락에 소리가 안 나네. 그래서 옆에 있던 어머니가 한 얘기가 뭐래요? 원래 집에선 그리 아파도 병원에만 오면 덜 아프다 한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집에 올 때는 그렇게 아팠는데 한의원에 딱 들어서는 순간, 원장 얼굴 보는 순간 안 아프잖아요. 저도 어릴 때 경기 나듯이 해서 밤에 그렇게 보채고 열나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막 업고 병원에, 그 당시 병원도 멀었지만은 갔더니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애가 새근새근 잘 자고 있더라. 이런 게 뭐냐, 즉 그 아픈 환경과 여건에서 하고 다른 환경이나 다른 에너지 틀이나 에너지 장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 몸의 건강 상태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은 굳이 저도 그렇지만은 왕진을 안 가고 또는 어디 아프다 하더라도 좀 힘드시더라도 남창규 한의원에 오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집의 환경과 이 한의원의 환경과 틀이 어떻다? 다르다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또 접근할 수 있겠다. 그래서 또 믿음이나 신뢰, 의사와 환자 관계의 도 중요하다. 라뽀도 중요하다. 똑같은 말 한마디라도 아이고 그래요. 뭐 힘드시겠지만은 좋아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기계적으로 뭐요? 아 이거는 경과는 예후는 얼마가 되고 몇 프로는 수술해야 되고 몇 프로는 그냥 또 좋아지고 또 몇 프로는 수술해도 안 낫습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교통사고나 사고 났을 때 어떻든 진단만 내리는 교통순경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환자의 관점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들을 이해해서 다독거려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또 얘기가 또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 여기까지 내용을 하고 저도 진료를 또 마지막 진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어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정리를 하면요.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이나 간, 위장, 예를 들면 췌장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아픔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암이 폐암이나 위장암이나 예를 들면 특히 췌장암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프다고 하는 순간 곧 심장이 멈추는 순간 아프다고 하는 순간 죽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참을 때까지 참는다. 그러면 그 참는다는 관점에서는 그럼 통증을 표현하지 않느냐? 표현한다. 그건 뭘로 표현한다고요? 손발이나 팔다리에 나타나는 통증으로 예를 들면 염자라든가 저림이라든가 당김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 상처, 사마귀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 주변에 나타나는 점이나 사마귀를 보고 다크서클을 보고 심장이나 간의 건강 상태를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짝눈이나 사시를 보고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순히 눈은 안과의 문제, 코는 비염은 뭐 이비인후과의 문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관점에서 코는 또 뭐예요? 콩팥이니까 신장이나 또는 코끝은 돌출되어 있으니까 머리나 목의 긴장 상태로 보고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긴장이 많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 상처, 사마귀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라. 또는 내지는 단순한 방아쇠 손가락, 엄지손가락 끝마디의 문제가 단순한 염증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손목이 예를 들면 발목의 문제다. 또는 허리의 문제다. 또는 오른쪽은 뭐 간, 왼쪽은 심장의 문제다라는 것들을 내장기관의 문제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